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수능 완성 유형편 화법 부분과 작문 부분을 다루어 볼 건데요. 먼저 수능 완성 유형편 화법 부분에 나와 있는 총 4개의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작의 지문 난이도는 독서 지문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한두 세 읽기, 즉 3번 반복해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텍스트 분석 한 번만 하고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8페이지 본문 보실까요? 공고문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멘토를 모집하는데 형식과 내용 중 형식은 1대1, 내용은 초기 적응 지도이며 조건은 친구가 되어줄 자세, 문제 상황의 이해, 6개월 주 1회 활동, 활동 경험자,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입니다. 이어서 면접관과 지원자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면접관, 웃으며 오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지원자, 웃으며 편하게 왔습니다. 면접관, 편안하게 면접해주세요. 어떻게 지원했나요? 지원자, 학교 게시판 공고를 보고 왔습니다. 장래희망이 교사인데 마침 모집 공고를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 알고 있나요? 홈페이지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국내 이주 후 사회 적응,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교우가 있습니다. 친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같은 또래 청소년이라는 인식입니다. 저는 편견 없이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경험이 있나요? 초등학교 고학년을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주 1회 60시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요?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욕심이 앞서 너무 많은 학습량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활동 횟수가 증가하면서 학습량도 조절하고 수업 이해도도 점검할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학생이 비협조적이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먼저 그 이유를 진솔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서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나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학습을 중점적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6개월 매주 1회 지속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요일에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갑자기 개인적인 일로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요? 먼저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날짜를 바꾸거나 다른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봉사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문 내용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고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화법과 작문 파트의 문제들도 대부분 지문만큼이나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들은 넘어가고 한두 문제만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볼까요? 면접관이 던진 질문,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 기억의 키워드는 이번 봉사활동, 학생, 비협조적, 어떻게이고 니은의 키워드는 갑자기, 개인적인 일, 참여, 못하는 상황, 어떻게인데요. 먼저 1번 명제의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질문 내용 이해 정도 점검인데요. 기억 어디에도 이해 정도 점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없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명제. 이번 명제는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원자, 답변, 진위 여부, 판단 정도가 키워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위 여부, 판단이 니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명제. 3번 명제 키워드는 기억은 추가 설명, 니은은 사례 제시 요청입니다. 기억 질문에 추가 설명 요청도 니은의 사례 제시 요청도 찾을 수가 없네요. 없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명제입니다. 4번 명제 기억은 배우는 학생, 문제 상황, 니은은 해결 방안 정도가 키워드인데요. 앞부분 기억은 배우는 학생이 틀렸습니다.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지원자의 문제 상황이고요. 뒷부분 니은도 해결 방안이 아니라 지원자의 문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에 대한이란 말도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틀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명제입니다. 5번 명제 기억과 니은 모두 활동 중 어려움, 대처, 확인 이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기억의 활동 중 어려움은 학생 비협조적, 니은은 갑자기 개인적인 일인데요. 대처라는 말과 동일률이 성립하는 표현은 어떻게입니다. 입증 가능한 적절한 명제로 판단됩니다. 3번 문제 보실까요? 지원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명제의 키워드는 진로 희망, 연계, 지원 이유인데요. 지원자의 답변 중에 장래 희망 교사 기억나시죠? 이어지는 내용에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던 중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증이 되는 적절한 명제입니다. 이번 명제는 준언어적 표현, 활용, 발화 태도, 효과적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지원자의 답변에서 괄호 부분에 자신감 있는, 분명한, 힘 있는 목소리로 라는 준언어적 표현이 보이시죠? 이렇게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면 발화 태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입증 가능, 적절한 명제입니다. 그러면 지원자는 이러한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어떤 태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네, 자신감 있는, 분명한, 힘 있는 이 말들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태도를 정리해 표현하면 되겠죠? 아마도 적극적인 태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3번 명제, 키워드는 출처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성 높이고 정도인데요. 지원자는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홈페이지는 출처가 되겠고요. 이렇게 출처를 밝혀 답변하면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은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입증 가능, 적절한 명제. 4번은 단점, 보완, 경험, 자신만의 장점, 강조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단점으로 읽힐 수 있는 지원자의 대답 중에 초등학생 봉사활동 초기에 욕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욕심을 단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보편 일반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원자만의 단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100번 양보해서 이걸 단점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어려움의 극복이 타인과는 다른 자신만의 장점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틀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명제입니다. 5번 명제, 관용적 표현, 활용, 봉사활동, 자신의 자세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속담을 언급하고 있죠? 바로 이게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지원자의 자세하고도 연결되죠? 동일률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입증 가능한 적절한 명제입니다. 이것으로 화법 유형연습 1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14페이지 유형연습 2 보시겠습니다. 지문은 발표문의 원고인데요. 텍스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목 건강 3분 스트레칭인데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장시간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데 그러면 목에 무리가 가서 어깨와 팔 통증과 두통이 생깁니다. 예방을 위해 긴장을 이완하는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작 전의 스트레칭은 피로감과 긴장감을 완화하고 학습 능률을 향상시켜줍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활동지를 채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C자형인데 잘못된 자세로 인해 일자형으로 변형된다면 충격 완화를 못해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일자목은 목뼈를 지탱하는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과 두통, 전신피로, 집중력 감퇴를 유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할까요? 컴퓨터 작업이나 게임을 오랜 시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는 우리도 평소 스트레칭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면 될까요? 먼저 목 주변과 어깨 근육들의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목은 갑작스런 자극에 민감한 부분이므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왼손을 머리의 오른쪽에, 오른손은 등 뒤에 댑니다.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당기기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인 후 5초간 정지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목 옆부분 근육을 늘려주고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건 스트레칭입니다. 양쪽 끝부분을 잡고 머리 위에서 팽팽하게 펴줍니다. 그 상태로 팔을 등 뒤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위로 살짝 들어줍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면서 근육이 풀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스트레칭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젖산을 배출함으로써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 부분에 피로감을 느낀다면 스트레칭으로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분 스트레칭은 우리의 목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명제의 키워드는 발표 요지, 언급, 청중, 관심, 유도인데요. 발표 앞부분에 스트레칭의 필요성과 방법, 이 부분이 발표 요지로 보이고요. 보통 앞부분에 이렇게 요지를 말하는 방식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증 가능, 적절한 명제. 2번 명제, 시각자료, 활용, 청중의 이해, 이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 앞부분에 시각자료를 보여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각자료 활용한 거고요. 발표할 때 이렇게 하면 청중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입증 가능, 적절한 명제입니다. 3번 명제는 동작과 응답, 유도, 반응 살피며 상호작용, 이 키워드인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을 보면 발표자의 질문이 나옵니다. 청중의 동작과 응답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 반응을 확인하고 청중의 동작을 보며 라는 표현은 3번 명제의 반응을 살피며와 동일률이 성립하는 표현입니다. 이 둘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것이 3번 명제의 뒷부분, 청중과의 상호작용이고요. 따라서 입증 가능한 적절한 명제입니다. 4번 명제의 키워드는 구체적 경험, 전달, 관심과 공감, 이끌어내고입니다. 발표 원고 어디에도 발표자의 구체적 경험 안 보이고요.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심과 공감 부분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없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명제. 5번 명제, 실천, 권유, 발표, 마무리 정도가 키워드인데요. 발표 마지막에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권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은 실천으로 읽히고요. 이렇게 언급하며 발표가 끝나고 있으니 명제의 발표 마무리, 동일률 성립하고요. 따라서 입증 가능, 적절한 명제입니다. 세 번째 유형 연습 지문은 토론입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에 관한 것인데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개인 인터넷 방송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세요. 찬성 측,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규제가 필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이 94.8%인데요. 이는 청소년들이 개인 인터넷 방송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유료 아이템이나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선정적인 영상이나 엽기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 진행자가 무리하게 주먹밥을 먹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질서, 공공복리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해한 컨텐츠나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사회자, 반대측 신문해주세요. 반대측,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해 정부가 규제한다면 해외 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해 국내 방송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제작되는 방송 콘텐츠까지 규제할 수 있을까요? 찬성 측,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동영상 사이트 땡땡땡을 차단했듯이 우리 정부도 해외 플랫폼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측, 동영상 사이트인 땡땡땡 영상은 약 5만 개로 한 개인이 66년 동안 보아야 하는 양인데 이 어마어마한 양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측, 일일이 감시 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시청자의 제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자, 반대측 입론해주세요. 반대측, 개인 인터넷 방송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개인 인터넷 방송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 산업이 발전하려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땡땡땡 연구소의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부분 자유 국가입니다. 65개국 가운데 19위로 표현의 자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개인 방송 콘텐츠를 기성세대의 잣대로 규제하면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도 자율규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유해한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자정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찬성 측 신문해주세요. 찬성 측, 반대 측은 자율적인 자정 방법을 주장했는데 2017년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중 70% 이상이 유해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자율적인 방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측, 자율규제에 대한 홍보가 미진해 시행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자율규제 제도 자체가 효용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 측, 반대측의 기술적인 방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반대측, 해외 유명한 미디어 플랫폼인 땡땡땡은 자극적인 내용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상당수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문제, A, B, C, D, E 각 부분에 드러난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1번 명제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법규, 직접 인용, 자신의 주장, 뒷받침 정도입니다. 이 명제는 사실의견 명제인데 먼저 사실 부분에 직접 인용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헌법을 직접 인용하고 있네요. 적절하고요. 보편 상식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직접 인용은 그것이 참이라면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입증 가능, 적절한 명제입니다. 이번 명제의 키워드는 부정적 결과, 초래, 상황, 가정, 상대방의 반론, 제기입니다. B 부분에서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면 해외 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방송산업 타격이라는 부정적 결과, 초래, 상황,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되는 것이고요.
입증 가능한 적절한 명제입니다. 3번 명제는 사례, 비교 분석, 자신의 주장, 타당, 강조 정도가 키워드인데요. 여기서 사례, 비교 분석이 틀렸습니다. 65개국 중 19위라는 표현을 두고 사례 비교,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스럽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어떤 나라가 제시되어야 비교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이 명제도 사실의견 명제인데 앞에 사실 부분이 틀려버려서 뒤에 의견 부분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틀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명제. 4번 명제는 연도, 출처 분명한 자료 언급, 상대방 반박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D를 보면 2017년 방통위 나와 있네요. 연도, 출처 분명하고요. 청소년 스스로도 규제 필요하다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필요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입증 가능, 적절한 명제. 5번 명제의 키워드는 구체적 사례, 바탕, 현재, 방식, 제시, 상대방의 질문, 답변 정도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사례가 구체적인가 봐야겠습니다. 플랫폼 땡땡땡, 구체적이라 할 수 있고요. 최근이라는 말을 통해 현재 사용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는 바로 앞에 바로하자 찬성 1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5번 명제도 입증 가능한 적절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화법 유형 연습 4는 강의를 듣고 난 두 친구의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지은, 어제 심리학 특강 재미있었지? 연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설명해줘 흥미로웠어. 지은, 인간의 마음을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과 마음이 한쪽 다른 쪽으로 변하는 원리가 이해돼 재미있더라.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겼어. 연진, 심리학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도 어제 강의로 설명할 수 있어. 어제 강의 내용이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부합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불편해지는 것, 즉 인지 부조화에 대한 것이었잖아? 그러니까 심리학에 대한 너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 인지 부조화가 발생했던 거지. 지은, 그러네. 인지 부조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연진, 아침형 인간으로 살고 싶은데 주말에는 늘 10시. 이걸 자책하는 걸 보면 일상에서도 인지 부조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어제 강의에서 인지 부조화에 대응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했잖아? 지은, 인지 부조화의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생각과 신념에 맞추거나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마련이지. 연진, 또 하나가 있었어. 새로운 정보나 생각을 추가해 조화롭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대응들은 모두 자기 합리화 아닌가? 지은, 그런 것들을 자기 합리화로 설명했기 때문에 제목도 자기 합리화에 능한 나였나 보다. 연진, 제목에 이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구나. 지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부합하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였구나. 연진, 나도 그런 내용들이 재미있었어. 지은, 강의 마지막에 과제로 제시한 사례에 대해 생각해보자. 연진, 좋은 생각이야. 1번 문제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명제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자신의 견해 드러내며 상대방의 동의 정도인데요. 기억에 잘 설명, 흥미로웠다는 자신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재미있지 않았냐는 지은의 질문에 대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말에 동의, 또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증 가능, 적절한 명제. 2번 명제의 키워드는 자신의 생각, 변화, 계기, 언급입니다. 니은의 뒷부분을 보면 심리학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면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의 계기가 니은에 나와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원리, 간단하게 이해, 재미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생각 변화의 계기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입증 가능, 적절한 명제. 3번 명제는 전문적인 용어, 강의, 내용, 환기 정도가 키워드인데요. 디귿에는 인지 부조화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강의의 주요 내용이고요. 따라서 강의의 주요 내용을 환기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입증 가능, 적절한 명제입니다. 4번은 이론에서 제시한 상황, 적절한지, 의문 표시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리을에서는 의문 표시가 안 보입니다. 물론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표현은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는 의문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형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틀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명제. 5번 명제. 키워드는 자신의 경험, 바탕, 상대방의 공감, 표시인데요. 미음의 아침형 인간, 주말 늘 10시는
자신의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에 대한 반응인데요. 따라서 5번 명제의 뒷부분 공감이라는 말도 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 가능한 적절한 명제입니다. 저와 함께 화법 유형 표현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화법 부분은 지문도 문제도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틀릴 문제가 없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국어 영역 화법 파트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